갑시다. 아이 큐! 대사 가만 있어. 아이 대사 큐! 난 고향에 내려가는 길로. 부모님께 작별 인사 드리겠어. 예전엔 목숨을 걸고 학병을 피했지만 이젠 목숨을 걸고 국군에 입대할 것입니다. 지훈이도 찬성해주지. 찬성해주리라 믿는다. 오케이, 한 번 더 가자. 저 빨리 차에 가서 얘 하이를 가져와. JKBS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 1일 연속곡 2편을 준비하느라고 한창입니다. 가능한 한 스튜디오를 떠나서 야외에 살아있는 세트를 배경으로 제작해서 현장감과 함께 생생한 생활을 연속극에 많이 담아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2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이미여 이밀레라의 후속편 3호 곡과 제1텔레비전 여심에 이어서 방송될 세월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현장 취재팀은 지난 6일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있는 1일 연속곡 세월의 촬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생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그런 걸 그릴 것 같아요. 한진희 씨하고는 사랑은 하지만 맺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고, 서인석 씨하고는 좀 너무 또 전부 다 얘기했다가 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사랑을 한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경진 씨하고 저하고 사이는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그 천재지변이죠. 뭐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혁명을 받고 떠나갔고 저는 결혼 못하고 헤어지고 불행히도 살아가지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가지고 이경진 씨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 보면 그 애수련 그 외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올드 팬들은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애수련 드라마하고 아주 흡사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방에 겨울시를 찍는단 말이에요. 이때 굉장히 춥고 군 지원받는 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생 각오하고 그 소프미니 세트들도 굉장히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그 유정의 의미는 그 전방에 가서 그 군인들에게 호흡 맞춰가지고 연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 다쳐갖고 실려오는 씬 그거 저 옷 벗고 찍어야 됩니까? 반전에는? 벗고 찍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럼 이 겨울, 이 추운 겨울날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나도 한번 벗어보니까 내가 시범을 보여줘야지 다. 거의 무업시니까 거기서는 총실감 우리가 총 쏘고 뭐 전쟁이라고 총 쏘고 그러는 시는 없잖아. 그 대신에 어떤 그 그때 어떤 그 장병들이 고생하고 그 저거 했던 걸 갖다가 연출하려면 우리가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제작비를 좀 단축시킬 때마다 거기서 좀 잘하고. 그리고 이경진 씨도 그 돈 많이 들이고 군인들 아저씨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서 좀 잘해줘야 돼. 거기서 내려지나면 안 돼요. 의상, 간호장교 의상이라든가 그중 간호학교 의상이라든가 시대적 고증을 충분히 받아오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기초적으로 나도 준비는 했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일할 테니까 특히 이런 드라마에서 고증에 충실해주지 않으면요 우리 드라마가 다 그 사실을 가지고 해더라도 사실이 아닌 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1945년도 머리를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현대 머리는 참 이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많이 준비됐죠? 선배들한테 여쭤보고 네. 사진도 준비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이경진 씨가 좀 이마가 이마가 좀 이렇게 됐으니까요. 요 머리도 좀 잘 가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머리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신경 쓰다 연기가 안 되니까 우리 미스체가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가능하실 분 서보세요. 셋이요. 네, 나머지는 전부 부상병입니다. 부상병 환자 머리띠 준비됐죠? 저 어딨어? 머리 부상병 환자. 그렇죠. 소품 저 다리 됐죠? 분말 다 됐죠? 오늘 원래 그 스케줄대로 신사 4-18 덕수궁 요거. 근데 이게 여름인데 지금 겨울에 찍어도 돼요?
그건 연기로 가만히 있어요. 아 연기로? 네. 아 입연기로? 예, 아니 입김 말고 입은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요. 촬영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이 연속극 극본과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세월의 극본은 이곳의 한여름의 배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초겨울 날씨, 그래서 그 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밖에 감독을 당하게 하는 것이 날씨와 계절입니다. 극본의 상황과 현장이 큰 차이가 날 때는 할 수 없이 촬영을 중단해야 하지만 제작 일정 때문에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움직여봐. 켜. 좋아하니까 또 포독주하네. 거기 나가지 마, 임마. 거기 나가지 마, 야. 그림자 있어. 그림자 나온다. 움직이면 안 돼. 좌측으로 빠지고 우측으로 빠지고. 우리의 경진이가 나와야지. 올라오세요 앞에.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창훈 씨! 창훈 씨! 그렇지! 창훈 씨! 아, 켜. 지훈이 미쳤구나. 컷. 야, 저 거울 줘봐 형호. 하나, 둘, 셋, 컷. 여기 봐. 군대 자원할 작전인 거야. 아이, 하나, 둘, 셋. 그럼 네가 도전 다 써. 왜 가서는 그렇게. 자기 손수건 보고 해. 형호 이걸 있었지 이게? 아이, 하나, 둘, 어디 봐? 한진이 봐 이제. 어디요? 한진이 봐. 네. 근데 여길 봐, 날 보지 말고. 아니요. 보고 있어요. 아이, 스타트. 하나, 둘, 셋, 아이 큐. 허이. 아,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잘 제가 드라마를 안 봐도 이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잘 짐작이 가거든요. 네. 두 분이 어떤 사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까 뜨거운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시던데요. 그러다 혹시 진짜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정말 좋아하는 사이 같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경진 씨 역은 처음 하는데 굉장히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씨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쓰셨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뭐 작품 새로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걱정도 앞서고 또 아무래도 신경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딴 작품보다도요. 오늘 유달리 오늘도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찍는 장면이 겨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름씬이에요. 그것도 어려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입김 막 나오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입김도 좀 줄이게 연기를 좀 해야 되겠고. 근데 지금 덥지 않으세요? 주인이 이렇게 시원한데 지금. 전 이렇게 입고도 추운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6.25 6월 25일 날이에요. 그래서 6.25가 터졌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 그거를 이제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가지고 빨리 서울을 피하자, 뭐 이런 씬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찍으려니까 좀 어려움이 많죠. 유달리 오늘 애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장발 단속 무척할 때 그때도 이제 머리를 안 깎고 버텼던 놈인데, 이젠 저도 좀 나이를 들어가니까 그 극중 인물에 좀 비슷해지고 싶은, 그러니까 한진이가 아니고 그 세월이란 드라마의 이창훈이 역할에 비슷한 모습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지나고선 머리를 제일 처음 깎아본 것 같습니다. 좀 촌스럽죠.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배우 뒤에 있는 감독과 조감독,
촬영, 조명, 분장, 미용, 의상, 소품 그리고 세트 등 스텝은 모두 40여 명이 하나가 돼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 누구 하나 그 책임을 소홀히 했을 때 촬영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팀이 돼서 연속극이 끝날 때까지 동고동락을 해야 할 운명입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거, 네파 앞으로 지나가지 말고. 그냥 저 오세요, 경기도 전국에서 펼쳐진 야전병원은 이 연속극의 가장 큰 군중 장면이면서 또 하나의 극적 장면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야전 막사나 의복 등 세트가 10트럭분, 군 병력과 조연 등이 대거 참여해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간호원 윤지윤은 군에 입대한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애인 이창훈을 병상에서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동안 야외 녹화 많이 다니셨을 텐데요. 이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거나 어려웠던 일은 없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전국 촬영에서 약 5,000평에다 말이죠. 우리 그 세트를 전부 지었어요. 6.25 상황하고 똑같이. 그때 군인들, 우리 현지 군인들이 100여 명 출연을 했었어요. 네, 한 여름씬을 지금 찍어야 되니까 지금도 여름씬을 찍고 있지만요. 그 군인들 전부 상의를 벗기고 말이죠. 그 찍으니까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양보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촬영 시간에 촬영이 끝나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데 그날따라 그냥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한 3시, 4시까지 밥도 못 먹고 우리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괜찮은데 군인 아저씨는 12시만 되면 밥을 식사를 그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계속 찍었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저희가 그 준비를 못한 책임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야외에서 식사를 준비를 시켜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군인들 식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꼬박 굶었죠. 불평 안 하던가요? 아니 뭐 저희는 그래서 제가 제일 곤란했던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곤란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남의 외모를 참견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수염을 못 깎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르고 계신 중이십니까? 저도 뭐 회사 들어가면 회사원이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일하니까 들어가면 이제 물론 깎아야죠. 근데 촬영 중에는 제가 안 깎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면 한번 깎았더니 말이죠. 비가 왔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그 징크스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섭외를 하려면은 또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부분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윗부분은 깎고 아랫부분은 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6일 날 출장을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됐구만요. 이제 오늘 촬영이 끝나면은 바로 깎아야죠. 사무실 들어갈 테니까.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떠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으면서도 어리석게도 불을 다시 한번 창훈 씨! 창훈 씨! 그렇지! 창훈 씨! 아이 스톱! 아이 스타트! 아이 뒤에 움직여! 큐! 자, 앞에 사람 빨리빨리 빠져줘야 돼요. 큐시! 아이 시원해요! 하나 둘 셋 아이 투샷 갔다 아이 큐! 오케이. 그냥 돌려만 나와지는데?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그 연출하실 때 혼연의 힘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그냥 뭐 그 감정대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평소 그 액션을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크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감독하시다 보면은 그 좀 군대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 군대라는 거든요. 그 연기자도 감정을 가지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연출자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러면 연기자도 그 감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수님 대로 그 앞에 연출자가 연기자의 감정을 만들어주지 않아가지고는 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이 추운데 고생하시는 건 제가 직접 뵀는데요. 이 드라마 연출하시면서 고생하신 점 또 없습니까? 근데 이 드라마가요, 우리가 이번에 1회부터 15회까지 촬영을 하는데, 시대 배경이 1946년부터 이렇게 스타트 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 6.25를 거쳐가지고 드라마를 연출하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픈 세트 내지 세트를 부산 같은 데도 간판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시대 배경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죠. 그리고 또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대 배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흔히 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연속극이라 그러면 조금 재밌는 장면이 오면 그냥 줄줄 끈다 그럽니다. 이러면서 뭐 며칠 있다가 봐도 또 그 얘기가 같고 그 얘기가 같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드라마의 모순점들을 갖다가 일소하고서 조금 더 템포 있는 드라마를 끌고 나가기로 작가 조남수 선생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한 15회 중간에 한 8년이라는 세월이 비약을 해요. 그래서 아마 한 회를 안 보시면 그 다음 회를 아마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루의 촬영 일정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내일 일과 앞으로 남은 일이 걱정입니다. 그래도 밀려오는 피로는 참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의 긴 출장이었지만 KBS 제1텔레비전 여심에 이어서 새해 1월 5일부터 세월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일보다 4배의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말과 음향을 넣는 더빙과 스튜디오 녹화, 편집 등이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 세월 현지 촬영 때 일간신문 기자들이 다녀왔다고 하던데요. 네, 중앙일간지 통신사 기자 여러분이 다녀왔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다녀온 겁니까? KBS 87년도 1일 연속극 제작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제작 의도를 알려주고 현장의 어려움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기자들이 쭉 다 둘러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동안 드라마를 TV로만 보던 그거에서 현장을 실제로 다녀오고 나서는 드라마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나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동원되는가를 실감했다고 감탄들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홍보실에서도 카메라맨이 따라갔는데 사흘 동안 현장을 쫓아다니다가 하루는 꼼짝없이 여관방에서 알아놓을 정도로 고생했었다고 아주 회사에 와서 고생담을 늘어놨습니다. 여심에 이어서 방송될 KBS 제1텔레비전의 1일 연속극 세월의 촬영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동원된 장비와 인원에 크게 놀랐습니다. 40여 명의 촬영 스태프과 배우 등 모두 1,200여 명이 동원됐고 각종 장비 차량 60여 대가 동원된 20박 21일의 일사불란한 진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준비가 15회 방송분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정성을 쏟아 제작하는 세월은 틀림없이 안방의 인기 드라마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